오늘의 이야기. 합법적으로 사람을 사냥할 수 있었던 이유와 마지막 재판. 1450년부터 1750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법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이 살인법을 통해 죽은 사람이 6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기록에는 50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법에 의해 억울하게 사냥당해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살인법의 정체는 바로 위대한 유럽의 마녀 사냥이라고 불리는 마녀 재판법입니다. 당시 유럽 각국에서는 고대의 신이나 토속 신앙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마녀 재판법을 만들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재판에 넘겨 처형하였습니다. 마녀 재판법의 초기에는 단순히 기독교 외의 신을 믿는다는 명목만 적용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마녀 재판법은 변질되기 시작하였고, 말도 안 되는 여러 이유를 빌미로 사람들을 사냥하여 처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이 나쁘거나 지진이나 천재지변 등의 재앙이 발생할 경우 이 모든 것들을 마녀의 저주로 인한 것이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죄 없는 여성을 마녀로 몰아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여러 상황들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습니다. 마녀로 몰려 재판을 받게 되면 멀쩡하게 살아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죄 없고 힘없는 여성들이 마녀로 많이 몰려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마녀로 몰리게 되면 신문관이 마녀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신문관은 마녀로 몰린 여성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잔인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온갖 고문을 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해 자백을 하게 되면 마녀로 인정한 걸로 여겨져 그 즉시 화형대에 매달려 불태워졌습니다. 악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버티게 될 경우에는 발에 돌을 매달아 깊은 호수에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호수에 빠진 채 그대로 죽게 되면 결백을 인정받아 마녀가 아닌 사람이구나 하고 넘겨버리고, 돌의 밧줄이 풀리거나 밧줄을 풀고 빠져나올 경우에는 마녀이기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는 명목으로 붙잡아 화형대로 보내 불태워 버렸습니다. 호수에 빠져 죽게 되어 결백을 인정받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마녀로 몰리게 되면 살아서는 돌아오기 힘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서 마녀로 몰려 고문이나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었고, 그중 마녀 재판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은 수만에서 수십만까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과 추행도 이루어졌는데, 대다수의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여성들이다 보니 마녀의 몸에는 특이한 흉터가 있다고 하여 마녀가 아니라면 옷을 벗어 흉터가 없음을 확인하여 마녀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강요에 반항한 여성은 죄가 없음에도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1500년대에는 기준도 없는 막무가내식의 마녀 사냥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도 마녀의 신봉자라 하여 마녀로 몰린 여성들과 함께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유럽 전역에는 마녀 재판이라는 명목하에 죄 없는 수많은 생명이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17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이 마녀 재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마녀 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세기에 들어선 후에도 마녀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나요? 그 주인공은 헬렌 덩컨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영매사였습니다. 헬렌 덩컨은 강령술을 행하여 입으로 신령체를 토해내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강령술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입으로 토해내는 희뿌연 신령체를 직접 보고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는 가짜가 아닌 진짜 영매사였으며, 그녀의 고객으로는 원스턴 처칠과 영국 국왕 조지 6세도 그의 고객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확인된 바 없는 내용이긴 하였으나 역사학자이자 비밀결사 조직인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었던 알프레드 도드라는 사람이 공식 재판정에서 헬렌 덩컨은 진짜 영매라고 증언하면서 신빙성을 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알프레드 도드라는 사람과 원스턴 처칠이 왜 이 영매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1941년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일 시기, 헬렌 덩컨이 강령술을 통해 불러낸 젊은이의 영혼을 통해 당시 영국의 군사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내용이 2달 뒤 영국의 공식 입장으로 사실로 발표되면서 헬렌 덩컨은 영국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헬렌 덩컨이 강령술로 인해 밝힌 사건은 1941년 11월 26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당시 독일 잠수함 U331이 영국 바럼이라는 전함을 격침하면서 당시 타고 있던 장교와 수병 86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되고 며칠 후 헬렌 덩컨은 한 가정집에서 강령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강령술로 불러온 젊은 수병의 영혼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에 HMS 바럼이라는 글귀가 써져 있었다고 하였고, 바럼호가 격침된 것 같다고 알리게 됩니다. 이에 당시 강령술에 참석한 사람들은 믿지 못할 헬렌 덩컨의 말에 의심을 하였지만, 이는 2달 뒤에 바럼호의 격침 소식이 공식적으로 보도되면서 헬렌 덩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군의 사기 저하와 해군 재편성 및 독일군의 사기가 오를 것을 염려해 바럼의 격침을 비밀로 붙였으나 헬렌 덩컨의 강령술로 인해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헬렌 덩컨이 정말 강령술로 바럼호의 격침을 알게 된 것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럼호의 격침을 비밀에 붙였지만 당시 바럼호 전사자의 가족에게 전사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를 헬렌 덩컨이 전사 통지서를 입수하였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강령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렌 덩컨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사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와 헬렌 덩컨이 강령술을 시행한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사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는 12월 7일이고 헬렌 덩컨이 강령술을 한 시기는 11월 말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잠수함에 타고 있던 독일군마저도 어뢰에 의해 바럼호가 격침이 되었는지 모른 채 전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이후 영국의 공식 발표 후에야 바럼호가 독일군의 잠수함에 의해 침몰된 사실을 알게 된 독일군은 당시 바럼호를 격침시킨 중위를 뒤늦게 대위로 승진시키고 훈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헬렌 덩컨이 실제 강령술로 바럼호의 격침을 알게 된 건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시 영국 해군은 헬렌 덩컨을 군사기밀 유출 등의 보안 위반으로 처벌하기를 원했으나 덩컨을 처벌한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았고, 이에 당시 검사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던 마녀처벌법을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마녀처벌법을 통해 헬렌 덩컨은 구속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영국의 마지막 마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법을 적용하여 덩컨을 구속한 영국 법원에 대해 원스턴 처칠이 나서 구시대적인 바보짓이라는 말과 함께 헬렌 덩컨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까지 하게 되자, 이로 인해 헬렌 덩컨의 고객이 원스턴 처칠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이는 마녀법에 대해 말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구속된 덩컨은 강령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헬렌 덩컨은 1956년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부른다는 명목하에 강령술을 다시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뒤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로부터 5주 뒤 사망하게 됩니다. 영국의 헬렌 덩컨의 재판으로 인해 유럽의 오명이라고 하는 마녀법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헬렌 덩컨은 당시 강령술로 불려낸 존재가 조잡한 물건을 통해 만들어진 사실과 여러 사기 혐의 등이 밝혀지기도 하였지만 실제 여러 사건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헬렌 덩컨의 강령술이 사실인지 아님 사기꾼에 불과한지는 알 수 없지만 헬렌 덩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마녀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마지막 마녀 헬렌 덩컨과 마녀 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안녕.